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시장과 종목을 아울러서 봅니다. 이기범 차장, 박현경 의원님 두 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좀 오르긴 오르지만 조금 정체 상태이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장기 박스권을 좀 뚫을 거란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분위기 자체는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관심권이 있는데 두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볼게요. 먼저 코스피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국내 시장 뭐 일희일비하는 장세입니다. 객장에 앉은 저도 상당히 좀 대응하기 좀 결코 쉬운 장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배경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수급 상태가 상당히 좀 혼조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국내 지수가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을 했는데 뭐 제한된 기간 조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이 되게 이제 박스권에 있는 상태를 좀 살펴봤더니 크게 보면은 매크로 지표와 지금 정책 발표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게 되면은 미국은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반면 3월 1일자로 시계스타는 또 발동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 나와서 상당히 좀 투자자분들의 좀 판단 내리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전인대 양대가 열리면서 도시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경제 활성화에 대해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상치 못한 그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 어제 중국 시장이 3.7%의 급락세를 나타냈고 거기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그 수급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꾸준하게 2월, 3월이 되었어도 매수를 해준 반면 2000포인트 위에서 투신권들의 펀드런 즉 환매 압박은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이 위냐 아래냐 상당히 좀 어려워들 하고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어려울수록 가장 간단한 게 좀 가장 최고라고 그러는데 장중에 수급 변화를 반드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외국인들은 그래도 삼성전자 국내 시총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에서 매수 기조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하방에서는 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장중에 수급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파생 시장 쪽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을 제가 선물 시장으로 보는 3월 국내 증시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국내 현물 시장, 주식 쪽에서는 매수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선물 시장 쪽에서는 계속 그 단기 매매, 시장의 방향성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단기 매매에 있는데 실례로 지금 외국인들이 작년 12월 쿼드러플 이후로 선물 누적 포지션 계약 수가 지금 7천 계약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양방향으로 열려 있다. 기술적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2042포인트에 대한 기술적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외국인들 현물 쪽 매수와 선물 쪽에 대해서 환매, 그다음에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은 전고점에 대해서도 돌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다시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다시 늘린다면은 지수는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포지션, 현선물 포지션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외국인들 현재 그 합성 선물 쪽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근원물 이제 이번 그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때 올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근원물에 대해서는 풋매수 포지션 약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요. 역시 차울물에서도 콜매도 제한적인 하방 쪽에 대해서 약간의 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개인들은 근월물은 콜매수 100% 상방 쪽으로 보고 있고 역시 차월물 쪽에서도 양매수 포지션 즉 상방 쪽에 좀 매수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간에 투자분들은 장중에 수급 부분 반드시 체크할 필요 있겠습니다. 관심 정보로 보게 되면은 역시 IT 업종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실적 개선 어느 시즌 또 들어가면서 있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준이 되면서 삼성전자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 상으로 봤을 때는 이중 청산량이 좀 나타나서 약간은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적 개선 외국인들 매수가 두드러지는 하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눈에 2월 달부터 3월 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를 섹터를 좀 나누어서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역시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수급보조 따르고 있는 강원랜드라든지 락앤락, NC소프트, 녹십자 관심 가질 필요 있겠고요. 경기 민감주에서는 최근에 원화 약세가 좀 나타나면서 다시 자동차들이 좀 수급보조를 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대표주인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지주사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어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에도 그러고 3월, 2월 말부터 거래대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4조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회복한
회복한 거에 대해서 1차 함수를 맞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 가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지수는 5일선 지지 여부 2010포인트 지지를 여부 해보겠고요. 레인지를 크게 잡는다면 예상 밴드는 21선까지 1980포인트에서 종고점 2042포인트까지 잡되 일단 5일선 지지 여부 이번 주에도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가 오늘 개막을 했죠.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2013년 GDP 성장 목표를 7.5%, 경제 성장률입니다. GDP라는 게요. 실질 GDP 성장률이라는 게 경제 성장률인데요. 7.5%,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5%로 설정을 했습니다.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네요. 예. 자, 코스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제 오랜 그 장기 횡보권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초에 고점을 넘어서서 2012년도에 고점까지 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원래 연초가 되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른바 1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벌써 2달 넘게 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초 효과 이외에다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특히나 이 중소기업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2009년도 이후에 장기 박스권 상단인 540에서 550선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표면적인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지수를 만든 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경우에는 3,800억 원, 또 기관이 2,7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수가 2,000선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거래소에서는 투신의 경우에 지속적인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투신 역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닥과 코스피의 수익률이 엇갈리거나 혹은 수익률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갭이 메꿔지거나 혹은 역전되는 때가 반드시 오기는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의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 주장들도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 숨고르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일단은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품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에 비해서 많이 올랐을 때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이 바이오나 엔터, 게임주 등이었는데 사실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PBR이나 PER,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살펴보는 이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주가가 설명되지 않는 고평가 영역에 놓여있던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논란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지속되는 한은 홀딩하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추격 매수하기까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차분히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시거나 보유하신 포트폴리오를 좀 슬림화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IT 부품주, 갤럭시 S4를 비롯해서 주요 업체들의 스마트폰 신규 모델 공개가 2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IT 부품주 그리고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새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엔터주와 미디어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상황에서부터 출발 전략까지 두 분 함께했습니다. 이기범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박현경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